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아빠 이야기를 전해 듣던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런 일을 겪고 보니 그때 그분 말이 딱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 누구 말이야? 왜 당신도 그때 기억날걸? 우리 삼형제가 벌초하러 갔을 때 말이야. 벌초? 벌초야 매년 가는 건데 언제를 말하는 건데.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빠를 재촉했어요. 왜 그때 말이야. 지나가던 어르신 한 분 계셨잖아. 지간이라고 하셨던 그 어르신 말이야. 관상도 봐주시던. 아, 그 어르신? 그래, 기억난다. 우리가 막걸리 드렸던 그분. 근데 그게 왜? 당신 기억 안 나? 그 어르신이 우리 삼형제를 쭉 둘러보면서 한마디씩 해줬잖아? 아빠의 말에 엄마가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아, 맞다. 그랬었지. 그러고 보니 그 어르신이 그때 아주버님이랑 형님 보고 은혜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긴 하네.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일까? 부모님께서 신기하다는 듯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빠는 삼형제입니다. 위로 큰아빠가 그리고 밑으로는 작은아빠가 계시는데요. 최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 분은 한 부모 밑에서 낳았지만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달랐는데요. 작은아빠는 무난한 편이었지만 큰아빠 부부는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욕심이 큰 화를 불러왔고 말이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재산이 상당히 많으셨기에 돌아가시기 전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눠주셨는데요. 그중 큰아빠에게 가장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없었고요. 할아버지께서 무조건 장남에게 재산을 더 주셨던 건 아니었거든요.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와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제사를 큰아빠가 지내준다는 조건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받던 큰아빠 부부는 당연하다며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던 그날까지 성실히 할머니 제사도 잘 챙겼었고요. 그랬기에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빠 부부 또한 어떠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큰아빠 사촌형이 의류 사업을 하겠다며 투자를 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듣기로는 사촌형 아는 사람 중에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가져다 팔고 있는데 그걸로 꽤 큰 돈을 벌었다며 그 말만 듣고 혹해서 투자를 하는 듯 했어요. 할머니 제삿날 다 같이 큰 집에 모였는데 큰아빠와 큰엄마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주 대박 사업을 하나 알아왔잖아. 우리가 알아보니 몇십억도 단숨에 번다는구나.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니들도 여기로 다 뛰어들어. 솔직히 월급 받아서 언제 노후 대책하고 그러겠어? 맞아요, 서방님들. 우린 이제 돈방석에 앉은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우리만 잘 살 수 있나요? 다 같이 잘 살아야죠. 형님, 형수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있는 재산까지 잘못될까봐 우린 간 떨려서 사업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서방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망하기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통이 작아서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죠. 형님이랑 석훈이가 워낙 잘 알아봤겠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송충이가 설립을 먹어야지. 안 그럼 탈납니다. 서방님, 이래서 사람이 배포가 커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절대 부자 못 돼요. 작은 서방님은 어때요? 큰엄마가 작은아빠 부부를 바라봤어요. 아, 네? 그게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애들 한참 커나가는데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유, 둘 다 이렇게 통이 작으니까 항상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겁니다. 그러게요. 간땡이가 좁쌀만 해서 맨날 이렇게 사네요. 우리 아빠가 너털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제사가 끝난 다음 큰 집을 나섰는데 작은아빠가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작은형, 사실 큰형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그냥 큰형 하는 거 같이 해볼까? 난 절대 싫어. 당신 사업할 생각도 하지 마. 사실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큰형님네 인생은 한방이다 이런 말 할 때마다
왠지 불안불안해요. 안 그래, 아주버님? 아, 네? 그렇죠, 뭐. 사업이 쉬운 일도 아닌데 함부로 뛰어들긴 좀 겁나긴 하죠. 있는 돈 잘 지키는 것도 돈 버는 거죠. 맞아요, 아주버님. 당신도 잘 들어. 작은 아주버님이 한다고 하면 나도 찬성인데 안 그럼 절대 반대야. 이상한 생각 하지도 마. 작은 엄마가 작은 아빠를 노려봤어요. 그렇게 작은 아빠가 약간 아리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작은 엄마의 압박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큰아빠가 물품을 받기 위해 중국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돈을 몽땅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그 인간들 사기꾼들이었단다. 우리 돈을 전부 가지고 날랐어. 진짜 큰일 났다. 형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다 가지고 나르다니요. 몰라. 유령회사인가 뭔가라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사실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우리가 그 회사에 계속 전화를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 지금 석훈이가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다.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우리같이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그래? 도대체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그게 크게 목돈 한번 만져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했지. 설마 집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죠? 제가 그때 신신당부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긴 했는데 내가 일이 될 줄 알았니? 석훈이 이놈이 확실하다고 하도 큰 소리를 쳐대길래 철석같이 믿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다 내줬지. 맙소사, 형님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기에 아빠가 전화기 만든 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큰 집은 쫄딱 망한 채 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큰 집 식구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아빠가 큰아빠 가족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당장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뭐? 너 아파트가 또 있었어? 그때 아버지가 유산 주신 거 투자 겸 해서 아파트 하나 사뒀었죠. 형님도 알다시피 우리 처남이 부동산 중개업 하잖아요. 거기 괜찮다고 해서 하나 사뒀어요. 작은 상가도 하나 분양받긴 했는데 대출을 좀 받았고요. 처남이 워낙 발이 넓은 사람이고 똑똑해서 좋은 물건으로 봐줬거든요. 우리 애들 결혼하게 되면 그거 팔아서 좀 보태줄까 해서요. 집이야 그냥 사둬도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그 집에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긴 한데 어차피 나간다고 하니까 형님이 우선 거기 들어가서 사시던지요. 뭐 월세 이런 건 내실 필요도 없고 그냥 관리비만 내시고 우선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래도 되겠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서방님, 동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큰아빠 부부가 우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유, 저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러지 마세요. 형제지간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 집 사시면서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분 자리 잡을 때까지 재산은 저희가 지낼게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엄마가 눈시울을 붉히며 두 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뒤에도 큰아빠 가족은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엄마, 큰아빠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일을 했고 사촌형도 배달일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빠도 큰아빠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걷어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드리곤 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정말이지 눈물 나도록 형제애가 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큰아빠가 아빠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저기 말이다.
우리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갈까 한다. 네? 왜요? 어디 갈 곳도 없잖아요. 저기 말이야. 그때 우리가 투자했던 것 중 일부를 돌려받아서 이제는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구나. 정말요? 아니 어떻게 돌려받은 거예요? 그 사기꾼들 잡은 거예요? 그동안 석훈이가 백방으로 뛰어다닌 덕분에 잡은 모양이야. 그래서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돌려받았다. 그동안 고마웠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아빠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가 놀란 채 물었어요. 왜? 아주버님한테 또 무슨 일이 생겼대? 아니, 그때 사기당한 돈 말이야. 많이 찾았다나 봐.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나간다고 하네. 그게 정말이야? 어머, 진짜 잘 됐다. 그동안 열심히 사시더니 하늘이 도왔나 보다. 엄마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 뒤 큰집 가족들하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나간 뒤 전혀 연락이 되질 않았어요. 큰집 가족들 휴대폰 번호는 모두 없는 번호로 나왔고 이사 가던 날 큰아빠가 알려주던 주소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다. 도통 연락이 안 되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사기당한 돈을 다시 찾았다고 하길래 좀 이상하긴 했어.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구나. 그렇게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빠 부부는 한동안 큰아빠 가족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작은아빠가 잔뜩 흥분한 채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작은형, 큰형 찾은 것 같아. 뭐? 지금 어디에 있대? 무슨 큰일은 없대? 괜찮은 거지? 괜찮은 정도겠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와, 난 소식 듣고 큰형이랑 형수님 다시 봤잖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저럴 수가 있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작은형, 놀라지 마. 내가 지금 내 친구 상중이 만나고 오는 중인데 상중이네 형이랑 큰형이랑 꽤 친했었잖아? 그랬었지. 둘이 항상 어울려 다녔었지. 근데 그게 왜? 근데 말이야,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 큰형이 말이야, 며칠 전에 외제차까지 몰고는 잔뜩 거드름까지 피우면서 상중네 형을 만났다나 봐. 비싼 양주도 막 사주면서 취해서 막 떠들어댄 모양인데 큰형이 말이야, 몇 달 전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대. 뭐? 로또 1등? 그럼 그게 얼만데? 얼마긴 얼마야. 세금 떼고도 몇십억 된다던데. 그 얘기 듣고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니까 로또 1등 당첨되고 우리랑 연락 끊은 거다 이 말이야. 혹시나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런 모양인데 돈 앞에서 사람 본성이 나온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형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렇다 치고 작은형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 그 말 진짜야? 잘 알아본 거 맞냐고? 당연하지. 잘 연락도 안 하던 상중이가 나한테 좋겠다고 전화까지 했다니까. 상중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큰형이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겠어? 알았다. 본인들이 우리랑 연락 끊겠다면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너도 너무 분해하지 마. 설령 큰형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그게 우리 돈도 아니고 너랑 나랑은 그냥 이대로 살면 그만이야. 그니까 너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형이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될 게 뭐가 있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너 그때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샀던 그 아파트랑 상가는 무슨 일 있어도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처남이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돈 될 거래. 근데 얼마 전에 재수씨 말로는 상가 대출받은 거 이자 때문에 네가 힘들어서 팔려고 한다고 하던데 그냥 진득하니 가지고 있어. 정 돈 없으면 형이 조금이라도 빌려줄 테니까. 됐어. 난 그냥 이자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랬지.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작은 형은 진짜 화도 안 나? 내가 화날 게 뭐가 있어. 내가 로또 당첨된 것도 아닌데. 아빠가 조용히 전화를 끊으셨는데 아빠 얼굴이 뭔가 복잡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아니, 형님 말이야. 별일 없대. 그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진짜? 서방님이 찾았대? 그랬다네. 그게 로또 1등에 당첨됐다나 봐. 뭐?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랑 연락 끊고 잠적한 거야? 혹시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야 나도 잘 모르지. 우린 그냥 모른 척 하자고. 그렇긴 한데 기분이 썩 좋진 않네. 그래도 우린 아주버님 가족한테 진심이었는데 우리만 그랬던 거였구나. 엄마의 표정 또한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집 가족들은 우리 가족과 작은아빠 가족들에게 연락 한 통 없이 2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도 많이 실망한 채 큰 집 가족들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큰아빠가 아빠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나 형이다. 잘 지냈냐? 형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형님 복권 당첨돼서 잘 살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들었구나.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샀던 복권이 딱 1등에 당첨됐지 뭐냐? 예전에 벌초하러 갔을 때 그 양반이 우리 부모님 산소짜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던가 보다. 장남인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되고 말이다. 그러게요. 그 사람이 참 용하긴 하네요. 근데 야반도주 하듯이 연락처도 싹 다 바꾸셨던 형님이 갑자기 웬일이세요? 넌 말을 해두고 그렇게 하냐? 야반도주를 하긴 누가 야반도주를 해. 그땐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니들한테 연락을 못했던 거지. 니들이 1등 당첨이 안 돼봐서 잘 모르나 본데 이게 말이야 1등 당첨인 거 확인한 순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잘 안 되고 그냥 머릿속이 멍하거든. 나도 혹시 꿈인가 싶어서 혼자 내 뺨을 얼마나 두드려댔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퉁퉁 부을 정도였거든. 그렇게 정신이 없었으니 니들한테 연락할 엄두도 못 낸 거 아니겠냐? 생각해봐라. 이게 잘못하다가는 형제간에 의상하기 딱 좋거든. 그럼 지금은 갑자기 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도 현실 감각이 살아나면서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니들한테 연락해도 되겠다 싶어서 연락했지. 암튼 축하드려요. 힘들게 사셨는데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벌초할 때 그 어르신이 묘자리 잘 썼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만 알고 보니 형님 로또 1등 되는 그 말이었나 보네요. 그러게 말이다. 그 양반 말이 기가 막히긴 하네. 한동안 신나서 떠들어대던 큰아빠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는데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나보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니? 아, 가기 전에 그러긴 했었죠. 내가 그동안 니들한테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하잖니. 그래서 말인데 나도 니들한테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은혜요? 됐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를 갚아요. 그냥 각자 잘 살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 형님 그렇게 연락 끊고 좀 서운하긴 했는데 잘 살고 계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그 양반이 분명히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니? 계속 그 말이 걸려서 나도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그래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인지 큰아빠가 아빠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하네요. 형님,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럼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줘요. 우리는 그걸로 됐습니다. 알겠다. 나도 니들한테 은혜는 꼭 갚으마. 큰아빠가 다시 한번 힘까지 주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 가족과 작은아빠 가족은 큰아빠 가족을 만나러 한 식당으로 나갔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큰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반겼어요. 다들 잘 지냈는가? 형님, 근데 다른 가족들은 다 어디 가고 형님 혼자 나왔어요? 아, 다른 가족들은 다들 바빠서 나 혼자 나왔어. 그러지 말고 다들 앉지. 오늘은 내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큰아빠가 한바구음을 지으며 우리를 둘러봤어요. 그렇게 우리는 꽤 고급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게 그게 말이야. 내가 그때 은혜를 갚는다고 했잖아.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막내랑 저는 그냥저냥 먹고 살만해요. 맞아요, 큰형. 그때 그렇게 가서 사고 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히 고마워요. 아니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럴 순 없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니들도 알다시피 그때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몇십억 받지 않았었니? 예, 그랬다면서요. 그 몇십억을 그냥 놔두기 아까워서 여기저기 상가 건물에 투자를 했거든. 근데 그 상가 건물이 지금 대박 조짐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니들한테 그 상가 하나씩을 딱 절반만 받고 분양해줄까 한다 이 말이야. 그니까 한마디로 분양하고 조금만 지나도 그냥 돈방석에 앉는 거다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형님 상가 건물을 분양받으라 그 말인 거네요? 그렇지. 처음엔 나도 니들한테 공짜로 그냥 줄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딱 반값만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구나. 그럼 서로서로 불편할 것도 없고 좋지 않겠니?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딱히 없어서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세요. 아무리 반값이라 해도 만만치 않은 가격일 텐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없긴 왜 없어. 니들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 그때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그거 샀잖아. 그거 팔아서 분양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목도 안 좋은 상가랑 아파트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냐? 그니까 잘 생각해봐. 아닙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 처남이 이쪽으로 워낙 발이 넓어서 그건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큰아빠에게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요. 아니, 니들은 왜 그렇게 답답한 거냐? 생각해봐라. 지금 분양받기만 하면 반값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는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럼 둘째는 그렇다 치고 막내 너는 어때? 아빠가 거절을 하자마자 큰아빠의 표정이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야 뭐 작은 형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저도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지금껏 작은 형이 하라는 대로 해서 딱히 손해본 게 없어서요. 뭐야? 그럼 너는 지금 내가 니들 손해라도 보게 할 거다 그 말인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그냥 이대로 사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 말인 거죠. 갑자기 왜 화는 내고 그래요? 아니, 니들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냐. 바로 눈앞에 돈이 떡하니 있는데 왜 그걸 주워먹지도 못하냐 그 말이야. 암튼 우리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참 답답한 인간들이네. 이러니까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이지.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도와줄 수가 있나? 큰아빠가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쯤에서 우리 모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란 채 큰아빠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큰아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그런 말이다. 내가 지금 상가 건물 짓느라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돈을 좀 빌려줄 순 있겠니? 돈을요? 아니, 몇십억 당첨됐는데도 돈이 부족해요? 니들이 없이 살아서 잘 모르나 본데 이 상가 건물이라는 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그 상가 하나 분양받을 돈도 없는데 우리가 빌려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니들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 그걸로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주면 되잖니? 형제 좋다는 게 뭐니?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항상 우리한테 형제끼리 의좋게 지내라고 했잖니. 그것도 다 대출 껴서 산 거라 돈 없고요. 형님 그때 사기당했을 때 그만큼 했으면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잘 좀 생각해봐라. 내가 2배, 아니 10배로 불려줄게. 큰아빠가 간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어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단호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다 했으면 우리 이제 일어나죠. 동생, 혹시 생각 바뀌면 꼭 연락 줘. 다시 말하지만 투자 금액의 10배까지도 벌 수 있다니까. 근데 거기 상가 건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 정도는 알아야 투자를 해도 하죠. 그건 동생들이 투자한다고 하면 내가 말해줄게. 그니까 잘 생각해보고 꼭 연락 좀 줘. 큰아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에게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갔는데 큰아빠가 곁눈질로 슬금슬금 아빠의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이런, 정신없이 오느라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이를 어쩌지? 동생이 먼저 계산하면 내가 집에 가서 돈 보내줄게. 네? 아,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제가 계산하죠 뭐. 아니야, 내가 돈은 꼭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전에 쓰던 그 계좌번호로 보내면 되는 거지? 네, 그 계좌번호로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굳이 안 보내셔도 돼요. 우리끼리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죠. 결국 아빠가 계산을 했고 큰아빠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큰아빠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던 작은엄마가 이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버님,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몇십억 당첨됐다고 하는데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얼굴 안색도 영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재수씨도 보셨나 보네요. 아까부터 저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자세히 알아볼 테니 재수씨랑 동생은 되도록이면 큰형님 전화 받지 마세요. 아무래도 왠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제가 보기엔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우리는 아주버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요. 큰아주버님은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질 않아서요.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해야겠어요. 이거 차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제게 휴대폰을 건네며 큰아빠 번호를 차단해달라고까지 했어요. 그 뒤 아빠가 큰아빠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아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빠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남자 2명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누구시죠? 저기 여기가 김춘배 씨 동생 집 맞나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당신 형이 다 말했을 텐데 묻긴 왜 물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가랑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 살 때 당신 형이 돈 빌려줬다면서. 여기 당신 형이 당신한테 돈 빌려줄 때 썼다는 차용증도 있으니까 속일 생각하지도 마.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차용증을 쓰긴 누가 차용증을 써요. 그거 순전히 제 돈으로만 산 건데 하다 별일이 다 있네. 그 사람들이 큰아빠가 줬다던 차용증까지 내밀고는 큰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결국 놀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우리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아빠가 카지노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는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상가랑 아파트를 살 때 큰아빠가 아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아빠 이름으로 된 도장까지 파서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차용증으로 돈까지 빌렸고요. 거기다 로또 당첨 사실을 한 큰아빠 친구의 지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돈까지 빌렸다고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차용증을 위조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나 또 그걸 믿고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나 아무리 봐도 다들 제정신이 아닌 듯 해보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빠의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지게 되었고 다들 큰아빠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뒤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다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빠를 찾긴 찾았다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구걸한 돈을 가지고는 다시 로또 사기를 반복했다는데요. 다들 걱정 마. 곧 로또 1등 될 테니까. 내가 만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로또 1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으니까요. 거기다 추가로 더 알게 된 사실인데
사촌형은 여자에 미쳐서 유흥주점에서 돈을 물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돈이 떨어지자 한두 번 외상을 하더니 급기야는 빈털터리가 된 사실을 확인한 주점에서 외상값으로 차고 있던 비싼 시계랑 신발 같은 돈 될 만한 것들을 죄다 빼앗고 내쫓았다고 합니다. 결국 큰 집 식구들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나서도 쫄딱 망한 채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살고 있습니다. 큰엄마가 무슨 식당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온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 돈마저도 사촌형이 로또 사는데 쓰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날 큰엄마가 우리 아빠에게 전화해서 울며불며 한 번만 도와달라며 기가 막힌 말을 했거든요. 서방님, 우리가 투자한 돈만 돌려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니까 조금만 도와줘요. 제발요. 큰엄마가 빌다시피 했으니까요. 갑자기 큰 돈이 없어져서 아무래도 현실 감각이 없어진 듯 했습니다. 결국 큰아빠는 감옥에 가게 됐고 큰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빠 작은엄마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때 그 어르신 말이 딱 맞았어요. 라며 엄마가 말을 꺼내셨거든요. 벌초를 하던 도중 한 어르신이 목이 마르다며 막걸리 한 잔만 얻어마실 수 있겠냐며 물었고 우리 아빠가 막걸리와 안주를 조금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큰아빠 부부를 뚫어지라 바라보며 내가 막걸리도 얻어먹었는데 한마디만 해주고 싶구려. 딱 보니 산소짜리가 아주 좋네요. 자손들 일이 술술 풀리겠소. 근데 장남 부부는 나중에 잘 되면 절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받은 만큼 베푸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소? 이 집안은 둘째네 복으로 사네. 둘째네 덕분에 셋째까지 앞으로 걱정 없겠소. 막내는 둘째 형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소. 그럼 난 이만 가보겠소. 어르신이 일어선 채 몸에 붙은 것들을 털어내고 있었다는데요. 거참 뭡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 힘들게 산다 그 말입니까? 지금 사는 것도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지. 기회가 딱 한 번 오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니까 문제지. 그니까 내 말 명심해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앞으로 그 복이 더 큰 복이 돼서 돌아온다 그 말이요. 어르신이 큰아빠의 눈을 다시 뚫어지라 바라보며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어르신 말씀이 틀린 말 하나 없었는데요. 그 뒤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빠는 상가와 아파트 주변이 개발되면서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와 작은아빠는 그 돈의 일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학병원 소아암 병동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그러지 않았니? 나누면 더 큰 복이 돼서 돌아온다고. 그 어르신 말이 이치에 딱 맞는 말이야. 세상은 항상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다. 라며 작은아빠와 함께 기부를 했습니다. 인생사 세영지마라고 하더니 로또 1등이 당첨되고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기도 하네요. 그러한 것을 보며 저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지만 베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게 바로 참다운 인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